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디다 둬야 될지 좀 애매해서 그냥 일반 계좌에 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돈이 은행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 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연금 상품에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은 거의 간첩입니다. 그죠? 그만큼 노후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금 상품 가운데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연금저축이나 IRP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 연금이 개시될 때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하는데, 예컨대 연금저축이나 IRP는 1년 동안 합해서 세액공제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연간 900만 원 한도. 자,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것 외에도 연금저축이나 IRP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노후 생활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연금 계좌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연금저축 계좌랑 IRP 계좌인데요. 이 계좌 모두 이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연금 계좌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대부분 이제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주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가적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피할 수 있는 목돈 통장으로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돈 통장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불입과 인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특히 이제 연금 개시를 앞두고 있는 50, 60대 분들이라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목돈이라는 것이 확 꽂힙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럼 연금 계좌에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되냐? 두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은퇴 후 똑똑하게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듣고 나시면 아마 연금 계좌 빨리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두 번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 자,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이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대로 연금저축과 IRP는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이렇게 보통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만약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IRP 하나만 가지고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기도 하십니다. 네, 다만 여기에 연금저축에만 만약에 900만 원을 넣게 되면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IRP로 추가 300만 원을 불입하셔야 세액공제를 전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900만 원만 넣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한도가 1,800만 원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체 납입할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까지인데 네. 세액공제만 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900만 원만 넣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여유가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900만 원, 이 돈은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건데 나머지 900만 원은 왜 넣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해서 넣은 돈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으로 연금 계좌에 쌓입니다. 이 돈은 나중에 활용하는 데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연금 개시와 상관없이 홈택스를 좀 통해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이름이 좀 복잡한데 이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언제든 자유롭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보통의 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은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한도액을 초과한 불입 금액은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거기서 돈을 불려도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이 없다. 네, 이 말이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렇다면 어쨌든 두 상품을 합쳐서 연간 1,800만 원이라는 납입 한도가 있고 네. 그 속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두 계좌를 활용해서 어떻게 불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두 단계로 나눠서 불입하자고 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을 먼저 넣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30대에 좀 시작하거나 여유가 없는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모두 받으신 이후에는 2단계로 나머지 9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서 연간 1,800만 원을 모두 채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2단계의 나머지 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네. 총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남아있는 9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연금저축 계좌에는 1,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IRP 계좌에는 300만 원이 입금이 돼서 두 개로 배분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간 1,800만 원이면 매월로 따지면 1년에 150만 원인데 생각보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큰 금액이죠. 예. 네. 네, 당연히 개인의 형편에 맞춰서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150만 원이라는 돈을 매월 버는 수입에서 150만 원씩 불입한다. 이제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들을 활용하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도에 맞춰서 일반 계좌에 잠자고 있는 통장의 돈을 옮겨 놓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을 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 연금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에 대한 설명도 잠시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는 돈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 큰 돈을 묻어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의외로 많죠. 네, 물론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어디다 둬야 될지 좀 애매해서 그냥 일반 계좌에 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나중에 결혼하면 뭐 그때 증여해 줄래요?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 돈이 은행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반 예금의 경우를 보면 예금 이자에서 15.4% 이자소득세를 떼는데요. 그런데 은퇴를 해서 현재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이자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이 돼서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전액이 건보료에 합산이 되고 기존에 부과되었던 재산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계산이 돼서 추가적인 건보료를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예. 또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낮은 이자를 받아서 세금도 떼고 건보료까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0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 한해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은 조금 덜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여러 가지 자세히 해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세액공제 한도액 이상, 그 다음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 이내, 그러니까 9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불입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인출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자가 수익이 생겼더라도 그것은 건보료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은 인출할 때 당연히 원금에서는 1원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자나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긴 하지만 원래 내야 됐던 이자 소득세가 15.4% 정도가 되니까 그렇죠. 그 돈이 연금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 있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 정도가 높은 수준이라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은퇴 후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월 생활비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걸 활용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뭐 여행을 간다거나 좀 차를 바꾸게 되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의료비 같은 게 필요할 때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자금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그 자금통에서 자유롭게 빼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 걱정, 건보료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여유 있는 돈을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불입했더라도 은퇴가 되기 전에, 즉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뺏으면 되고 네. 그 돈은 예. 나중에 은퇴 이후에 연금 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든 목돈이 필요하면 써도 된다, 자유롭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에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내가 여유가 있다면 네. 그 돈을 넣었다가 은퇴, 즉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필요하면 뺏어도 되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네. 은퇴하고 연금이 개시될 때도 뺏을 수 있는데 네. 언제든지 수시로 목돈이 필요하면 뺏을 수 있다. 자, 그랬을 때는 세금 걱정도 없고 건보료 걱정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실용적이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결국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게 오늘 주제인데요. 예. 연금 계좌 안에서 운영하면 된다가 정답이고 돈을 이제 종종 꺼내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ETF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ETF를 좀 활용하시고 필요할 때 매도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도 돈을 놀리지 않고 목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뭐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네. 저희 돈 파는 가게를 비롯해서 공부를 틈틈이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연금 계좌잖아요. 여유가 있는 돈들을 넣어두었다가 예컨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전에 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은퇴 이후 연금 생활할 때 쓰는 것이 가장 베스트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돈을 빼쓰는 것이 좋을지, 인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인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은퇴한 이후에. 제가 이제 인출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연금계좌 개설하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통해서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계좌를 좀 몇 개 만들어서 분리해서 개설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투자 방법이 다양한 증권사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물론 하나의 계좌로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관리하기 좀 불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의 분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좀 편리하다.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계좌는 몇 개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는 최소한 3개 정도 만드시기를 좀 권해드리는데요. 구분을 해보자면 세액공제를 받을 연금저축계좌 첫 번째,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계좌 연금저축펀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IRP 계좌입니다. 이렇게 계좌를 구분해 놓으면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이 계좌는 세액공제 받은 연금, 이 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활용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는 연금용으로만 쓰면 되고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 계좌는 수시입출금으로 목돈으로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상당히 좀 편리하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구체적인 인출 방법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연금저축계좌에 한 1억 정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총 1억 5천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은 계좌에서는 연금 수령 한도를 첫 해는 1,200만 원 이내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야 세금상의 불이익이 없는데요. 참고로 이제 연금 수령 한도 관련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영상을 찍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계좌 2번에서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빼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정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계좌 개설을 좀 미리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좌가 어쨌든 있어야 돈을 불입할 수 있으니까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계좌 가입을 5년을 카운트하게 되는데 계좌만 만들면 안 되고요. 여기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입금을 해놔야 가입일자가 인정이 됩니다. 예, 가입일을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네. 설령 지금 내가 뭐 매달 100만 원씩 안 하더라도 네. 먼저 만들어 놓고 계좌를 만들어 놓고 1만 원이라도 넣어둘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뜻이군요. 지금 말씀드린 5년은 연금 개시 요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금 수령 한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10,000원이라도 먼저 입금해서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10,000원이라도 넣어 놓으면 그때부터 연금 계좌가 5년의 카운트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마를 더 넣느냐에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도 채울 수 있고 예, 이 그렇습니다. 뜻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금 계좌 하면 소득자, 월급쟁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내가 돈을 버는 사람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데 의외로 주변에 보면 전업주부 소득 없는 전업주부 분들도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니까 세액공제 혜택 자체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연금 계좌에 넣는 모든 돈이 세액공제 받지 않는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연금 계좌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세금과 건보료에서 자유로운 목돈 통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단순히 세액공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특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이 돈이 은퇴 이전이나 은퇴 이후에 훨씬 유용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이 큰 돈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건보료도 피할 수 있는 목돈 통장이 된다. 그리고 이 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효자 노릇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들은 특히 50대, 60대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인출 전략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은행에 목돈 묻어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그 자금통을 늘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 IRP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나의 노후뿐만 아니라 재정을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중요하다.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